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뭐냐? 물려받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상속세율, 증여세율 모두 누진세 개념입니다. 상속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내가 받은 것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저런 이제 공제를 빼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표준, 상속세 과표가 예를 들어 10억 원이다. 지금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세율이 뭐 1억 미만은 뭐 10%, 1억 이상에서 5억 미만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억에 대한 세금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뭐 내 자녀한테 2억씩 상속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2억에 대한 세금은 3천만 원이에요. 내가 물려받은 2억에 대해서만 내가 3천만 원 내고 나머지도 3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5사람이 내는 세금은 총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 내야 될 세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9천만 원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적 공제를 늘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상속세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 2억 원은 무조건 기초공제를 해주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억을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한데 만약에 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서 배우자한테 50억을 물려줬다. 그러면은 최대 30억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은 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 중에서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 뭐 자녀가 둘이면 1억 공제를 받는데 이왕이면 일괄 공제를 택하겠죠? 5억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10억이다. 아버지가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예금이나 주식은 없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한테 물려줬다. 그러면은 배우자는 최소 5억은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괄 공제 5억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5억, 10억이 공제가 되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늘리느냐?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자녀 공제가 지금 1인당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1인당 5억씩 공제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0억 재산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최소 10억 공제를 받아요. 자녀들은 1인당 5억씩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20억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을 경우에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라고 기준을 삼으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와 두 자녀한테 10억씩 물려준다. 라고 했을 때 현행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돼 있다.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과표가 1억 미만이면 10%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1억 이상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50%의 최고세율을 적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자, 현행 유산세와 정부가 개편하려고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두 자녀한테 10억씩 물려준다고 했을 때 4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온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한테 10억, 두 자녀한테 10억, 10억 해서 30억을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공제가 지금은 배우자가 최소 5억으로 돼 있는 거를 최소 10억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10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자, 자녀. 과거에는 두 자녀가 합쳐서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 1인당 5억씩 공제가 된다. 그리고 각자 세금을 낸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몫이 10억인데 자녀 1인당 5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표 보셨잖아요. 과표 1억 미만은 10% 세금을 내니까 1,000만 원이에요.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20%니까 4억에 대해서 20%는 8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은 9천만 원이에요.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9천만 원. 그래서 어머니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두 자녀가 9천만 원씩 해서 1억 8천만 원만 세금을 낸다. 이전의 유산세 방식 그리고 기존 인적공제 방식으로는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됐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고 인적공제도 늘어나면은 합산해서 세 사람이 내는 세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60%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 하나 보실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5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한테 물려줬다. 그러면은 기존 방식으로는 말씀드렸죠. 유산세 방식에서는 15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적공제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세 자녀면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유리한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5억 원을 공제받고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면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세 자녀가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세 자녀가 합산해서 낸다 그러면 1인당 8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각각 5억씩 받았잖아요.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인적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은 공제가 받으니까 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자녀 세 사람 모두 세금이 제로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세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지금은 세 자녀가 합쳐서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바뀐 방식, 유산취득세로 바뀌고 인적공제가 늘어나는 경우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하고 두 자녀한테 물려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 기존의 인적공제 방식으로는 1억 3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바뀐 방식,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은 자기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어머니한테 10억, 두 자녀한테 5억씩 물려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인적공제가 최소 10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두 자녀도 5억 원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인적공제가 5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어머니와 두 자녀한테 물려줄 경우에 바뀐 상속세 개편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